소방설비 산업기사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에서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은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거실 이외에 가스시설, 그리고 전기 저장시설, 문화재, 터널, 지하구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숫자 33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설치합니까? 아니죠. 33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달라집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장소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서 소화기의 설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소방 대상물과 면적을 함께 암기를 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으로 다 동일합니다. 암기 방법은 위락시설, 위는 30입니다. 위 30. 두 번째는 공직관, 문의장. 공직관, 문의장의 경우에는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5가지만 외워보도록 할게요. 노숙의 공판창이다. 적어볼게요. 같이 적어보도록 하죠. 노숙의 공판창이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창고. 이러한 장소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소화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소의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소방 대상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준 면적이 2배로 커집니다. 따라서 내화 구조이다 라는 단서가 있으면 전부 다 2배로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60, 100, 200, 4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만 소화기구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설비별로 종류를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는 5가지인데 암기 방법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소 알죠? 카우, 소경피, 소경피를 활용해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소화설비, 경고설비,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용은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소화설비는 소화기,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소화전, 옥내, 옥외,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물 분무 등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죠. 두 번째 경보 설비는 소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단독 경보, 시각 경보, 비상 경보, 자탐 설비, 화재 알림, 비상 방송.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라는 것은 어디에 알리는 겁니까? 그렇죠.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죠. 빠르게 소방서에 알리는 것입니다. 통합 감시 시설, 우정 경보, 가스 누설 경보. 경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난 구조 설비는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이다.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곳,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 수조 저수조,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관의 소방 활동을 도와주는 설비입니다. 제한 설비 같은 경우는 연기를 제거하거나 그리고 급기, 신선한 공기를 건물 내로 투입을 시켜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송수관과 연결 살수 설비는 소방차의 물을 송수관과 살수 설비를 통해서 건물 내로 공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설비이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11층 이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고층으로 가게 되면 정전에 의해서 전기 사용이 제한이 되죠. 따라서 이때 비상 콘센트 설비를 활용해서 소화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소방관과 지하에 있는 소방관 사이에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이다. 그 밖에 연소 방지 설비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소화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되고, 속보라는 것은 알리는 것이죠. 소방서에. 따라서 경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과 연결을 하고, 상수도 소화전이라고 하면 물을 보관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화 용수 설비이다. 제한 설비는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이기 때문에 니은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각 설비별 설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소화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소화 약재 양이 적기 때문에 20m마다 설치를 하고,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마다 설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형은 20이고 대형은 30이다. 그런데 앞에 보행거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소화기의 경우에는 수동식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화점을 향해서 소화 약재를 방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와 옥외 소화전 호스 접결구는 다릅니다. 이때 방수구와 호스 접결구가 물이 방사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옥내 소화전에는 방수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내 소화전이 있고 위에 발신기 세트가 있죠. P, D, L, 푸시, 벨, 램프. 또 이 안에 방수구가 있습니다. 이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을 하고 노즐을 통해서 물을 화점을 향해 이렇게 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을 방사했을 때 물이 닿는 거리가 25m 이내이기 때문에 이 25m 이내의 수평거리를 계산을 해서 옥내 소화전에 방수구를 설치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옥외 소화전의 호스 접결을 보도록 할게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옥외 소화전을 자주 보셨습니다. 자, 양단에 보시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걸 쌍구형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쌍으로 있다. 그러면 이 구멍에 호스 노즐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 함이 5m 이내에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 함에 호스 노즐을 꺼내서 어떻게 한다? 화점을 향해서 소방 대상물을 향해서 물을 방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방 대상물이 이 물을 방사했을 때 물이 닿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거리가 얼마이다? 40m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옥내는 25m 이하가 기준이 되며 옥외는 40m 이하가 됩니다. 옥외의 수평거리가 더 긴 이유는
옥 내에 있는 것은 건물 내에 있는 옥내 소화전 함에 방수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옥 외 같은 경우는 방수구가 밖에 있죠. 밖에서 건물을 향해서 물을 방사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내는 25, 건물 외는 40m로 수평 거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 내는 25, 옥 외는 40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각 설비별 방수압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수 압력이라는 것은 물줄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옥내 소화전과 옥외, 그리고 터널에 설치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각 설비별로 방수 압력이 다릅니다. 옥내의 경우에는 0.17MPa 이상, 최대는 0.7MPa 이하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가 10의 6승을 의미하고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수 압력을 높이로 환산을 할 수 있죠. 이때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높이로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0.7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70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0.7MPa는 7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최소가 0.17 그리고 최대가 0.7 리을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옥 외의 경우에는 밖에 있는 소화전이 건물을 향해서 물을 방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옥내보다는 크겠죠. 0.25MPa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값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 외는 기역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터널에 설치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터널은 길고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좀 더 큽니다. 0.35 이상, 최대값은 같습니다. 0.7 이하. 따라서 동그라미 4번은 니은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위에 있는 1, 2, 3번과 다르게 자동 소화 설비입니다. 그럼 1, 2, 3번은 수동 소화 설비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재 발생 시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는데 헤드에는 가멸체가 있고 이 가멸체가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물이 헤드를 통해서 방에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1.2MPa로 앞에 있는 0.7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값은 0.1MPa 이상이면 충분히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단독으로 경보할 수 있는 감지기라고 했고 수신기와 연동이 되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원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인원도 10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이천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무슨 교수죠? 합기도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 100명이 사유지인 어디라고 했죠? 수련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수련시설에서 숙박을 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2000이라는 거 2000제곱미터 미만을 의미하고 교수라는 것은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이며 그 시설 안에는 합숙소와 기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답.
유치원의 경우 4유라고 했죠. 유치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4니까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됩니다. 답은 3번. 7번 문제. 지구 음향 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서 이러한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해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이러한 지구 음향 장치는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평거리는 전부 다 25m 이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층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처음 나온 부분이죠.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80% 전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80%라는 것은 음향장치가 24V로 작동이 되는데 여기에 80%입니다. 80%면 100분의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19.2V, 대략 19.2V인데 24V에서 19.2V로 전압 강화가 생기더라도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80% 전압이라는 설치 기준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음향장치의 음량 같은 경우는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미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에 음향장치가 있죠. 얼마? 90dB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두 개 층마다, 아니죠.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맞고 유효하게 경보, 좋은 말이죠.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그리고 방송 설비를 비상대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지구 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8번 문제는 발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발신기와 수신기의 차이점은 발신기는 각 경계 구역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조작이 쉬운 장소에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신기는 각 소방 설비로부터 수신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수의실 등과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의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수신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발신기는 아니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815 광복절 다 똑같았죠? 0.8에서 1.5m 높이에 설치한다. 수평거리는 25m 이하이다 라고 했고, 복도 또는 별도에 구획된 실에 만약 보행거리가 40m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9번의 비상대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은, 자, 음향장치 앞에 8번 문제에서 나왔죠. 전격 전압 몇 프로? 그렇죠.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때 음향장치는 24V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19.2V 정도가 나옵니다. 즉 24V에서 19.2V로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문장의 경우에는 상용 전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상용 전원으로 작동되는 음향 장치의 경우에는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다라고 했고, 건전지라는 경우는 배터리이고 기상전원이 되겠죠. 기상전원인 배터리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굳이 80%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전압? 아니죠. 예외 조건이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비상대 설비의 배선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배선이라고 하면 전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상배 설비의 전선은 화재 안전기준 102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바로 1번에 보시면 전원의 경우의 배선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102죠. 따르고 내화 배선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이 아닌 배선의 경우에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른다라고 했죠. 어찌됐든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몇 번? 102번에 따른다라고 해서 102번을 기억을 하고 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원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아래서 내화 배선에 따른다. 맞죠?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은 102이다. 맞습니다. 그 밖의 배선, 전원 배선이 아닌 경우에는 101? 아니죠. 똑같이 102이고 이때는 내화 배선을 써도 되고 내열 배선을 써도 무관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틀린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에 보시면은 절연 저항의 경우에는 직류 250V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얼마 이상?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이 0.1메가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즉 비상배 설비 배선의 경우에는 다른 전선하고 별도로 관이나 덕트, 몰드, 풀박스 등에다가 설치를 하라, 분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이라고 했는데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실이 있을 경우에 이 실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이고 이 두 개의 실 벽이 외기가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외기가 통한다는 것은 벽체의 일부가 개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실을 한 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실마다 설치를 하는데 이와 같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두 개의 실이 일부가 개방이 되어 있을 때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두 개를 한 개로 볼 수 있다 하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다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외기, 바깥 공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전지가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해야 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에는 이때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각 실마다 설치. 맞죠? 실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각각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다. 벽체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호 유통한다. 따라서 몇 개? 한 개의 실로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실을 한 개의 실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답이 되겠고 세 번째,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외기가 상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계단실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부분에 있는 외기 상통이라는 단서 때문에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지 같은 경우는 방전되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는다. 12번 문제, 비상 방송 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엘리베이터 내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음향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마트라고 했습니다. 4마트 이상. 맞죠? 실내인 경우에는 얼마였죠? 1.5가 아니라 그렇죠. 1와트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이 4마트이며 실내는 얼마? 1와트이다. 이렇게 숫자를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성기는 당연히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답은 3번. 해설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에서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방 대상물인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 사실을 빠르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난을 유도하고 초기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비상 방송 설비는 기동장치, 증폭기, 조작구, 확성기, 음향 조정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 확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입력이 기본이 4와트, 실내가 1와트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 층마다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수평거리 25m 이하가 나와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S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이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는데 반경 25m 내에 있는 이 원의 면적, 이 안에 사람들은 이 스피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 테두리의 사각형은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층마다 이와 같은 바닥 면적이 있을 텐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스피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림과 같이 스피커를 일정 간격을 띄워서 설치를 하고 원의 반경을 그렸을 때 이 바닥 면적이 이 원의 면적 내부로 들어온다면 설치했을 때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음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배선의 수량을 보도록 할게요. 음량 조절기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선의 세 가닥을 따서 확성기와 연결을 합니다. 2선식의 경우에는 공통선과 비상선만 두 가닥을 따서 확성기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 비상선에 붙었을 때 확성기에서 소리가 유효하게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3선식의 경우에는 선을 세 가닥을 이용해서 두 가닥에는 음량 조정기를 설치를 하고 이 세 가닥은 확성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에도 그리고 비상 시에도 이 확성기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작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815 광복절 0.8에서 1.5 이하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비상 방송 설비가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소요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수신을 하고 그리고 비상 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는 이유는 화재 발생 상황과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방송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은 10초 이내에 전파가 돼야지 됩니다. 따라서 10초 이내이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10초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중에서 비상 방송 설비의 작동 순서와 그리고 설치 대상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수신기는 감지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앰프로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앰프가 작동을 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송출이 된다. 작동 순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설치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방송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위에 세 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면적이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층인 경우죠. 이 높은 층의 기준은 몇 층이라고 그랬죠? 11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즉 비상 콘센트 설비와 같은 소방활동 설비가 소화활동 설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층이 높기 때문이고 기준이 11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층으로 봤을 때는 지하 3개층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피난이 어려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3개층 이상인 것과 높이 1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반드시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장소가 있겠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원, 식물원 관련 시설이 되겠죠. 터널과 축사 지하구, 이런 경우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4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격 전압이 얼마라고 했죠? 음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격 전압은 24V고 이 24V의 몇 프로? 80%의 전압, 즉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80%, 답은 80%,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비상방송 설비의 비상전원은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을 해야 되고 1시간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0분간은 감시 상태, 그리고 10분간은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틀린 것은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1, 2 따로 한다. 같은 건물인데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1, 2 두 개로 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두 개 층의 바닥 면적이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데 한 변의 길이가 가로 세로가 되겠죠. 얼마이다? 50m 이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조건이 있죠. 태권도 체육관과 같이 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고,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50m 이하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AND 조건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2개 이상의 건축물이 다른 경우, 2개 이상 층이 다른 경우, 6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상이 맞나요? 아니죠. 이하가 하나의 경계구역입니다. 답은 3번.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 맞죠? 17번 문제. 자탐 설비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16번 문제와 유사하죠.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두 개로 해야 되지만 합쳐서 더해서 5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면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 태권도 체육관이죠. 이런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이 조건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5.
해당 경사로 같은 경우는 경계구역을 따로 설정을 해야 하고 수직 관통부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직 관통부의 경우에는 높이 기준이기 때문에 높이는 45m 이하로 합니다. 따라서 50이 아니라 45m 이하이다.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자탐 설비 경계구역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 분모 등 소화 설비를 우리는 자동 소화 설비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또는 제한 설비의 경우에는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 이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구역과 방호구역을 어떻게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이 경계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자동소화설비만 해당이 되고 플러스 제한설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와 물 분모 등 소화 설비는 자동 소화 설비니까 경계구역을 방호구역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제한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목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과 같은 수동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경계구역을 방호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19번 문제.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에 비하재부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암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지한 사공이 인삼을 먹으면 이때 무는 무창층, 창이 없는 거죠. 창이 없다가 아니라 창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는 지하층, 지상이 아닙니다. 지상이 아닌 지하층. 사공이라고 하면 숫자 40입니다. 40제곱미터 미만이다. 실내 면적이. 마지막 인삼이라는 것은 2.3m 이하이다. 감지기 설치 높이가 2.3m 이하이다. 환기가 잘 안 되고 면적이 작으며 그리고 감지기 설치가 낮은 경우에는 비화재보, 화재가 아닌데 화재라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장소에는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지하층이다. 무창층이다. 지상층? 아니죠. 면적 40제곱미터 미만. 맞죠. 20번 문제. 자탐 설비 수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신기의 설치 높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815 광복절 0.8에서 1.5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라고 했는데 815니까 0.8에서 1.5m 이하가 되겠죠. 답은 4번. 21번 문제. 자탐 설비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자, 중계기의 설치 위치가 어디였었죠? 중계기.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하는 역할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누구한테?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지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중간에 뭘 설치한다? 중계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계기의 조시 기호는 이렇다고 했죠. 네모의 칸을 나눠서 감지기와 수신기를 연결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계기의 설치 위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에 설치한다? 중계기를 수신기에 설치하나요? 아니죠.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설치한다가 맞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 3, 4번은 좋은 말입니다. 조작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좋은 말이죠.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은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즉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서 과전류가 흐를 경우에 전원을 오프한다. 좋은 말이죠. 해당 전원이 정전이 됐다. 즉시 수신기에 표시를 해야겠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지하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한 장소,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가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무지에 해당이 됩니다. 무창층, 지하층,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면적까지 보자면 40, 2.3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축적형 감지기를 사용하는데 암기할 때는 불, 광, 아, 다, 축 해서 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써볼까요? 불, 광, 아, 다, 축이다. 첫 번째는 불꽃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넓은 범위의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포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공간 전체를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O. 아날로그 방식 맞죠? 불꽃 감지기 맞습니다. 그런데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하면 연기 감지기의 종류로서 스폿이 일국소입니다. 일국소. 좁은 범위만 감지하기 때문에 축적형 감지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포트형이 들어가면 축적형 감지기가 아니구나라고 연결지어 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23번 문제, 부착 높이에 따라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는 15m 이상 설치 가능한 감지기가 아닌 것은 상단의 표를 보시면 4에서 15m 미만까지는 열이나 연기, 복합, 불꽃 전부 다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를 보시면 15m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열 감지기가 적응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15m 이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열 감지기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3에 열이 있죠. 따라서 열은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15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연기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는데 일종과 같이 성능이 좋아야 되고 복합형 감지기의 경우에도 열이 아닌 연기 복합형만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의 높이가 15m 이상으로 높더라도 연기의 경우에는 대류 현상으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연기 복합형이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꽃 감지기의 경우에는 높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m 이상이 되면 연기 감지기 중에서 광전식 감지기 중 아날로그 방식만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꽃 감지기는 어디나 적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꽃 감지기는 적응성이 있고 연기 감지기의 경우 일종은 적응성이 있었죠. 광전식의 경우에는 일종이어야 하고 종류로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기, 흡입형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단 비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에 대한 내용인데 20m 이상에 있는 연기 감지기 중에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이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감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광은 빛입니다. 빛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만이 되겠죠. 이때 퍼센트는 5%이다. 기준이 미터당, 1미터당 5% 미만이다. 즉 빛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 비율이 몇 프로이다? 5%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위에서 봤던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24번 문제,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이라고 물어봤죠. 상단표 아래 비고 2번에 보시면 광전식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이 5% 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줄어들 수 있는데 5%까지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m당 5%까지 괜찮다. 따라서 이상이 아닌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감광률 몇 프로? 5% 미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연기감지기는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으로 나누어서 설치 장소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거실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복도에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복도의 경우에는 30m 미만의 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30m 이상인 복도에만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로 높이가 높죠. 그래서 이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 기준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직적 경계구역을 보도록 할게요. 계단 및 경사로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단이나 경사로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보도록 할게요.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나 이러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이러한 곳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상기실이 뭘까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죠. 그 타는 장소를 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람이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거나 아래층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로프로 합니다. 로프로 하게 되고 반대편에 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 로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력으로 모터를 쓰게 되겠죠. 자, 이러한 모터를 통해서 올릴 때는 정회전, 그리고 내려줄 때는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터 등등등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권상기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상기실에도 뭐가 필요하다? 연기감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린넨슈트가 보이는데 이 린넨슈트라는 것은 호텔이나 여관이나 병원에 가보면 세탁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사람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덕트를 통해서 1층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 린넨슈트에도 연기감지기가 필요하고 파이프 덕트에도 연기감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의 계단 맞고 경사로 맞죠. 길이가 30이라는 건 30m 이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설치 장소가 되겠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이하라고 했는데 10m 이하가 아니라 15m 이상 20m 미만이었습니다. 답은 4번. 26번 문제. 자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우리는 열 감지기라고 합니다. 연기, 먼지 등이 유입되기 쉬운 곳에 연기 감지기 대신에 많이 사용됩니다. 연기나 먼지가 많으면 어때요? 연기 감지기가 수시로 작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장소에는 연기 감지기가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열 감지기인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이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공기 유입구가 있으면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천장에 설치를 하죠. 감지기는 기준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 기준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며 이 감지기가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기준이 45도 이상 경사되어 있지 않도록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공기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다. 0.6m 이상은 벽으로부터 연기 감지기이다. 세 번째, 천장에 설치하죠.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7번 문제는 조건을 봐야 되겠죠. 내화 구조이고 높이가 4m 미만이기 때문에 4m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4m 미만에 해당이 되고 내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차동식 스포츠 1종이죠. 그러면 차동식 1종. 교차하는 점의 기준 면적이 90입니다. 90. 따라서 물어보는 답은 이 기준 면적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차동식 감지기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일국소를 감지하는, 즉 좁은 장소를 감지하는 스포트형이 있고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 있는 분포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차동식 분포형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앞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을 우리는 공기관식. 공기관을 이용해서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열전대식. 열전대를 이용해서 감지하는 방식. 세 번째는 열반도체식.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보고 먼저 28번에서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회색 경계 부분을 우리는 경계구역 혹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실에 공기관, 빨간색 라인이 바로 공기관입니다. 이 공기관을 설치를 했고 이 공기관 내에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나더라도 이 열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기관이 효과적으로 열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 이 공기관과 공기관 사이의 거리는 9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9m 이하인 경우에는 내화 구조일 때 열에 잘 견디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격이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내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6m 이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인 것과 내화 구조인 경우에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가 다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검출부가 있습니다. 검출부의 경우에는 열을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검출부에서 열을 감지하면 어디에 알려줍니까? 그렇죠. 수신기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신호를 보내서 알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검출부에는 접점이 있고 다이어프램이 있어서
이 다이어프램이 이 접점과 붙게 되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준 볼게요. 지금 회색 벽과의 거리인데 공기관과 회색 벽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로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벽으로부터 전부 다 1.5 이하로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기관의 길이는 제한됩니다. 네,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겠죠. 최소 20m 이상 이하하고 그리고 최대 100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분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기란 말은 공기관이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두 개의 공기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나누어주는 걸 우리는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는 안 된다. 상단에 보시면 최소 20 이상 그리고 최대 100 이하이다. 가로 8번에 보시면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관의 두께를 보도록 할게요. 이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의 경우에는 1.9m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기관 안에는 공기가 있겠죠? 공기관이 열을 받게 되면, 화재 발생 시 열을 받게 되면 공기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검출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접점이 붙게 됩니다. 다이어프램과 고정 접점이 붙게 되겠죠? 따라서 검출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검출부의 설치 높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외웠었죠? 815 광복절 0.8 이상 1.5 이하에 설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출부는 경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5도 이상으로 경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20m 이하라고 했는데 자, 최대 20m 이상이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고 각 변과 1.5m 이하로 가깝게 설치해라. 공기관 상호간 거리가 6m 이하라고 했죠. 기본이 6m.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있으면 몇 미터였죠? 그렇죠.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열 전대 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에 28번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인데 공기관식 방식이었고 29번은 열 전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쪽 테두리를 우리는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 내부에 다음과 같이 열 전대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전대부의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몇 개이냐면 20개 이하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20개 이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열 전대부가 어떻게 열을 감지를 하냐면 자, 좌측에 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보이시죠? 어찌됐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 사이를 지금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스위치가 붙어서 어디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낸다라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열 전대부 내에는 두 개의 금속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금속이 있고 이 두 개의 금속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열 전대는 제백 효과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제백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연결을 하고 열에 의해서 온도차가 발생해서 한쪽은 고온, 한쪽은 저온이라고 하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압차가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발생이 되면 어떻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접점이 붙어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라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열 전대식 감지기. 열 전대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온도차가 발생이 되겠죠. 이때 전압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열 전대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열 전대부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4개의 열 전대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18제곱미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내화 구조가 되면 법이 완화가 되어서 면적이 더 커졌죠. 4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경우입니다.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4개 이상으로 하는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다 라고 하면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88제곱미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대부는 10제곱미터마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얼마였죠? 내화 구조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18제곱미터마다 1번이 답이 되겠고, 열 전대부의 개수는 20개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는 조건이 있으면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면 됩니다. 4개 이상 설치하는 기준은 7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0번 열 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에 29번에서 봤던 열전대 방식과 원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열전대 센서 대신에 열 반도체 소자를 이와 같이 설치를 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열 반도체 소자가 작동되는 경우는 제백 효과에 의해서입니다. 즉, 온도차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이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접점이 붙게 됩니다. 그럼 접점이 붙게 되면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수신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과 접점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검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를 감지하고 온도 상승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감지기가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개수가 제한이 되는데, 이 감지부 같은 경우는 몇 개이냐면 2개 이상 15개 이하입니다. 따라서 4번에 2개에서 15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문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서 부착 높이에 따라 연기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면적을
면적을 빈칸의 내용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착 높이는 4m 미만인 경우가 있고 4m 이상과 20m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외워야 됩니다. 얼마? 150 제곱미터가 됩니다. 3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3종이니까 3분의 1을 하라. 150의 3분의 1은 그렇죠. 50이 됩니다. 50 제곱미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1, 2종이죠. 그러면 슬래시를 긋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150의 2분의 1은 75 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50, 50, 75를 쓰시면 됩니다. 32번 문제. 연기감지기 1, 2종을 복도 통로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연기감지기를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몇 미터라고 했죠? 30m마다라고 했고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계단 경사로일 때는 수직적인 개념이죠. 몇 미터마다? 30의 얼마? 절반 해서 15. 15m마다 한 개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평일 때는 30, 수직일 때는 15, 절반이며 3종일 때는 20, 3종일 때는 2의 절반, 10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 수평과 수직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문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건 온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정 온도라는 뜻이 되겠죠. 선 형태이다. 선형이다.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선 형태의 감지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 이러한 공간 안에 일국소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 일국소 감지기 내로 연기가 들어왔을 때 감지를 합니다. 하지만 정원식 감지선형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안에 감지선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혹은 열이 발생하더라도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일국소라고 하며 이런 경우를 분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어떤 형태이다? 분포형 감지기이다. 분포형이다. 넓은 공간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얇은 선이기 때문에 보조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보조선을 따라서 감지선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 공구가 필요합니다. 즉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반자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고정하는 반자부가 있고 이 마감 고정 근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지선을 천장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고정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와 반자 사이의 간격은 몇 센치? 그렇죠. 10cm 멀면 안 되죠.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감지선형은 이 모서리 부분에서 구부려야 됩니다. 근데 직각으로 구부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곡선 형태로 구부리게 되고 이 곡선에 반경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굴곡 반경이라고 합니다. 이 굴곡 반경은 커야 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되고 5cm 이상이 됩니다. 하단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수신기가 있고 이 파란색 부분이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구역 내에 전체적으로 감지선형이 깔려 있습니다. 빨간 선 한 줄로 보이지만 전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닥이 설치되어 있고 전선이기 때문에 피복제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정원시기 때문에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도가 용용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됐고 용용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복제가 높습니다. 그럼 두 개의 선이 어떻게 됩니까? 붙게 됩니다. 그럼 수신기 쪽이 전원 부이기 때문에 전원이 나가서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신기 쪽으로 들어오겠죠. 신호를 받게 됩니다. 화재 신호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열에 의해서 단락이 된다. 자, 한번 단락이 되면 이 감지선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반지름 R이 있습니다. 이 반지름 R이라는 것은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빨간색 감지선까지의 반지름 거리를 우리는 수평거리라고 보고, 내화 구조인 경우와 기타 구조가 있는데, 내화 구조인 경우는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 수평거리가 좀 더 길겠죠. 길다. 일종인 경우에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종보다 더 길겠죠. 따라서 4.5m 이하이다. 반경이. 이종인 경우에는 3m 이하이다. 기타 구조인 경우는 내화 구조 이종과 같죠. 같습니다. 3m 이하이다. 이종은 1m 이하이다. 라고 해서 이 표 내용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종류가 뭐가 있었죠? 1종하고 2종이 있었고, 상단은 내화가 되고 하단은 기타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내화 구조가 길고 1종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더 길겠죠. 1종이 4.5m였고 2종이 3m였습니다. 기타 1종은 2종 내화와 똑같죠. 그래서 3m이고 2종 기타는 1m입니다.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가깝게 설치한다. 각각의 포인트마다 가깝게 설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을 적어볼게요. 내화 1종은 4.5, 2종은 3, 기타 1종은 3, 2종은 1. 따라서 4.5, 3, 3, 1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문장으로 기억하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때 광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광.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입니다. 따라서 열을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보내는 송광구와 빛을 받는, 여기가 송광구는 보내는이 되겠죠.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송광구에서는 수광부 쪽으로 빛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 이 중간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때요? 연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연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송광구와 수광구 사이에 연기로 인해서 산란이 됩니다. 빛이 직선 형태로 가지 않고 산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송광구와 수광구는 벽면으로부터, 이 벽면은 송광구와 수광구의 뒷벽이 되겠죠. 뒷벽 부분은
거리가 1m 이내로 설치를 하고 이 송광부와 수광부를 잇는 선을 우리는 빛의 축입니다. 광축이라고 하는데 이 광축과 나란한 벽이 있죠. 이 나란한 벽과는 몇 미터 이상? 0.6m 이상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과 너무 가까우면 이 빛이 벽 쪽에 닿아서 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6m 같은 경우는 이상으로 간격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송광부와 수광부 뒷벽 같은 경우는 가깝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m 이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 0.6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광부에서 빛을 보내고 수광부에서 빛을 받을 텐데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공칭 감시 거리라고 합니다. 즉 감시를 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따라서 5m 이상 100m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송광부와 수광부를 설치할 때 천장 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장 높이의 80% 이상으로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사람이 이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를 머리가 지나가게 된다면 어때요? 산란에 의해서 화재 상황으로 수신기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 이상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서 물체가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상이다.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광축이라고 했습니다. 광축과 나란한 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평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미터? 0.6m 이상으로 2겹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고 송광부와 수광부는 뒷벽이라고 했습니다. 좌우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m 이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천장에 설치를 하지만 높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몇 프로? 80% 이상으로 높게 광축을 설치해야 한다. 35번 문제.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5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감지기 설치를 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외우실 때는 부, 목, 천, 고, 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부는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는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계속 경보음이 울리겠죠. 목욕실이나 욕조,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하 유사한 장소에서도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너무 높으면 어떤 감지기를 설치하더라도 감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착 높이에 따라서 적응성이 있는 장소가 제외되긴 하지만 20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감지기를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고온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저온도,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습니다. 고장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프레스 공장이나 주조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장소는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그리고 주방과 같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헛간의 경우에는 외부와 기류가 통한다, 공기가 통하는 장소이죠. 따라서 감지기에 따라서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6, 7번은 참고만 하시고 1, 2, 3, 4, 5
부목, 첨고, 풀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자참 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 조건이 11층 이상입니다. 경보 방식은 11층 미만인 경우 어떤 층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전층에 일제히 경보하는 전층 일제 경보 방식이 있었고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만 경보를 울리면 되기 때문에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합니다. 2층 이상에서 발화, 불이 난 경우에는 발화층과 직상 4개 층, 5개 층에만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1층인 경우에는 발화층인 1층과 직상 4개 층, 5개 층은 울려야 되고 1층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층에 발화가 됐다는 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지하층 전체를 전부 다 경보를 울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하층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지하층이 발화한 경우는 지하층 중에서 해당 발화층과 직상층은 바로 위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부 경보가 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을 써볼게요. 2층 이상이면 해당 층 위에 4개. 1층이면 해당 층 위에 4개에다가 지하층 전체. 지하층이면 해당 층에다가 바로 위층. 나머지 기타 지하층 전부. 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37번 문제.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에 한번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 경보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가 설치되어 있고 밑에 소화전함이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신기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연결되어 있는 시각 경보기가 다음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이 시각 경보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피난하기 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 서장훈. 서장훈 키가 몇 미터였죠? 그렇죠. 2미터였죠. 즉 2미터보다 높은 위치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해야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시각 경보기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키 기준 보도록 할게요.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공용 사용 거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청각 장애인이란 말을 보도록 할게요. 청각 장애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경보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경보음을 들을 수 없다. 화재 상황을 경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화재 상황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각 경보기를 통해서 화재를 인지한다라고 봅니다. 청각 장애인 꼭 기억을 하시고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죠.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같은 경우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에 설치를 하면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서장훈 키 2m에서 2.5m 이하이고 천장 높이가 2m가 안 되는 경우,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몇 cm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15cm 이내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cm 이내에 설치한다. 2m 이하인 경우. 자, 이 부분도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각 경보장치죠. 광원. 광원의 경우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해서 점등,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점등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와 시각경보 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신기, 어느 수신기에서도 둘 다 지구 음향 장치와 시각 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2.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그런데 천장의 높이가 낮은 경우 2m 이하인 경우에는 2m에다 설치하면 안 되죠. 따라서 얼마만큼 떨어뜨립니까? 15cm인 미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cm가 아니라 미터로 바꾸면 0.2로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 위에 라인이 천장이고 아래 라인이 바닥입니다. 자, 이 네모 형태가 시각 경보기가 됩니다. 자, 시각 경보기는 어떤 장애인이었죠? 소리를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이다.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경보기가 필요하다. 설치 높이를 보시면 몇 미터라고 했죠? 2m 이상 2.5m 이하로 높게 설치해야지 멀리서도 좋다. 시각 경보기를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2m에다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간격을 띄운다? 0.15m 이내로 설치한다. 센티미터로 바꾸면 몇 센치? 그렇죠. 15cm 이내이다 라고 해서 미터 값과 센티미터 값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신기의 설치 기준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소방기구가 발신기가 되겠습니다. 이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815 광복절 0.8m 이상 1.5m 이하로 조작이 쉬운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를 하고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진 부분이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됩니다. 센터에 발신기를 설치를 하고 반경 25m 이하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 원 안에 사람이 이 발신기의 경종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원을 벗어난 면적에서는 어때요?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각지대에도 발신기를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발신기를 3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복도나 별도에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상이라면 발신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화재 표시등과 해당 층의 지구 표시등,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된다, 램프가 켜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구할 때는 발신기 누름 스위치가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신기 쪽을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고 해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층에 가서 발신기 누름 버튼을 원위치로 복구를 하고 그 다음 수신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등의 경우에는 이 표시등이 있습니다.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그리고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이 공간 안에 어느 곳에 사람이 있더라도 이 표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등? 그렇죠. 붉은색, 적색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하고 10m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좌측에 보시면 수평거리 25m 이하라고 했죠. 하지만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면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단의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몇 도? 15도 이상이라고 했고,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부착된 지점이죠. 10m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 공간에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등으로 한다라고 해서 15와 10을 쓰시고 적색등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문제, 자탐 설비 배선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감지기 회로에서 도통 시험을 위해서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한다.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하고, 설치 높이는 무조건 815인데 여기서 앞에 8자는 빠집니다. 즉 1.5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회로에서는 8이 빠지고 1.5m 이내에 설치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815입니다. 이것만 1.5m 이내이다. 앞에 8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를 하겠죠. 당연히 종단 저항이기 때문에. 종단은 끝종, 끝단입니다.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그래서 종단 저항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는 송배전식, 즉 보내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설치 높이라고 하면 815 광복절인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앞에 8이 빠지고 1.5m 이내이다. 배선 방식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보내기식인 송배선식이다. 차 시험의 1번 문제 도시기호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신기 세트 단독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신기 세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발신기라고 했을 때는 푸시 버튼이 있기 때문에 P라고 하고 원을 그리면 됩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P가 들어가고 벨, 경종이 들어가고 L, 램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P는 푸시, 누른 버튼, B는 벨, 경종, L은 램프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BL 순서대로 쓰시고 네모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가 옥내 소화전함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은 네모를 그리고 대각선을 그리면 옥내 소화전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위에 발신기 세트가 들어갑니다. P, B, L. 시스톤 각층 복도마다 옥내 소화전이 있고 위에 발신기 세트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 볼게요. 수신기는 네모를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로 학을 접을 때 어떻게 접습니까? 가운데를 가로 세로 접고 그리고 대각선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방식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고, 부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네모를 그리고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되겠죠? 직선을 전선이라고 보면 되고, 가운데 풀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전선이 들어갑니다. 전선이 들어가고 A, B, C, D라고 감지기를 설치했는데 이 A, B, C, D 감지기 이름이 뭘까요? 두 줄이죠. 두 줄이면 하나, 둘, 차라고 했습니다. 두 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 재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는 동관이라고 했죠. 혹은 준공 동관이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두 번째, A, B, C, D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이다. 만약에 전부 보내기 방식, 송배전식과 같은 의미이죠. 배선할 경우 풀박스 여기 말하는 거죠. 풀박스와 감지기 C 사이의 배선은 몇 가닥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하단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단자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에서 전선이 2개 나갑니다. 하나, 둘. 감지기, 첫 번째 감지기, 1, 두 번째 감지기, 세 번째 감지기, 네 번째 감지기. 4개의 감지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선을 이용해서 감지기 4개를 쭉 연결하게 되겠죠? 쭉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2개의 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단자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서 송배전 방식 보내기 배선일 경우에는 전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 하나, 둘, 셋, 넷. 4가닥이 됩니다. 4가닥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자대와 마주보는 단자에다가 종단 저항을 설치합니다. 이 종단 저항은 도통시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지기 배선은 감지기 1극에 1개씩 총 4개의 배선을 한다라고 했고, 배선은 도중에 분기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단에는 종단 저항을 설치해서 도통시험에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선의 가닥수는 몇 가닥이다? 4가닥이다 라고 4가닥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조작 후의 조작 스위치의 높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815 광폭절 0.8 이상 1.5 이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몇 개 이상을 설치하는가?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기준 면적은 150입니다. 15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인 600을 150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4개가 되겠죠. 답은 4개.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는 식과 답을 2개 다 적으셔야지 답을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증폭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증폭시키는 거죠. 뭘 증폭시키냐면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서 감도를 좋게 하고 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앞에 거는 안 써도 뒤에 거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5층에서 단선이 되었습니다. 일제 경보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때 비상방송 설비가 작동하는 층을 모두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몇 층까지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1층부터 7층까지 있다라고 했고, 지하는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층에서 단선이 됐습니다. 5층에서 단선이 되면 당연히 5층에는 비상방송이 작동하지 않겠죠. 그 나머지 층은 어떻게 될까요? 일제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전층 일제히 경보하는 방식인데 5층에서 단선이 됐다라고 해서 위층이나 5층을 기준으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전원이 나갈까요? 아니죠. 단선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5층 빼고 지상 6, 7층 전부 다 설비가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단선된 층만 작동하지 않는다. 자, 4번 문제. 단상 2선식 회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A 지점에서 100V라고 했고 VB 그리고 VC의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B 지점과 C 지점의 전압을 구하라고 했고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저항은 0.03이고 그리고 B와 C 사이 즉 저항 B와 C 사이는 0.06옴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B 지점의 단자 전압을 구해볼게요. 구하기 전에 해설 부분에 단상 이선식일 때 전압 강화 공식을 보셔야 됩니다. 즉 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전압이 강화가 되냐? 이 전압 강화식을 우리는 스몰 e라고 적습니다. e는 일렉트로닉 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 V는 IR이죠.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입니다. 그러면 IR이 전압이 되겠고 이 IR의 2배만큼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의 경우에는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 빼면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지점에서의 단자 전압의 경우에는 앞에 A 지점의 전압에서 이 구간의 전압 강화를 뺀다면 B 지점의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VA에서 전압 강화 EIR을 빼시면 됩니다. VA의 값은 100V라고 나와 있고 이제 전류의 값이 중요한데 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키르이호프 제1법칙에 따라서 구하시면 됩니다. 키르이호프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전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들어간 전류는 나간 전류와 같다. 그래서 나간 전류 2개를 더하면 들어온 전류가 되겠죠. 따라서 전류의 값은 25A라고 보시면 되고 A와 B 사이의 저항은 0.03이기 때문에 저항은 0.03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98.5V B 지점의 전압이 98.5V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C 지점의 단자 전압을 구해볼게요. C 지점의 단자 전압은 B 지점의 전압에서 이 구간의 전압 강화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럼 B 지점의 전압에서 빼기 이 I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1번에서 우리가 B 지점의 단자 전압을 구했죠. 얼마였죠? 98.5V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이 되겠죠, 10. 따라서 전류는 10A가 되겠고 저항은 얼마일까요? 자, B와 C 사이의 저항은 0.06이었죠. 자, 이거 계산하면 57.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고 B에서 C로 갈 때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지점이 100V였는데 전압 강화에 의해서 B 지점은 98.5V가 되고 C 지점은 97.3V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4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